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죠. 응. 근데 음은 절대 온도가 가능한. 뭐라고요? 음은 절대 온도가 가능한. 음의 절대 온도가 가능하냐고요? 구전에 왜 뭐야 자기는 내가 인사하면 안 받아줘요? 준성이는 왜 내가 인사하면 왜 안 받아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 QR이어서 진짜 궁금해서 그랬어요. 저는 인사하면 잘 받아주죠. 그럼요. 선생님만을 인사할 때는 흘려들어요. 와 너무해 준성아. 근데 진지하게 짚어 먹어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러면 네. 못 살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윤아 안녕. 그쵸.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현승아 안녕. 오 그래. 오, 이혼인데스까? 준성 안녕. 내가 안녕했더니 방구를 끼시는. 쫓아내죠? 자 봅시다. 방금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뭐 이거요? 실제 기체 실험 데이터로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거 하나 물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있죠. 그때 실험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모으면 그냥 이게 돼요. 그럼 그 조건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그럼 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뭐죠? 저압 혹은 뭐죠? 혹은 부피 커. 부피 very large. 두 번째는 고온이죠. 세 번째는 보일온도죠. 근데 이제 보일온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험적 데이터로.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을 아주 낮추거나 아주 고온 조건에서 실험을 한 데이터가 이상기체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렴을 시키면 데이터를 수렴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데이터를 수렴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how to가 뭐냐? 이런 조건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짠 예준 짠. 자, 두 명 같이 보세요. 오씨, 뭐가 빠졌어. 누구의 노트북이 빠졌어? 누구 거죠? 미안해. 그다음 두 개. 두 명 같이 보세요. 잠깐만 드릴게요. 자, 보세요.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쪽이 넘어가시면은 어딨더라. 쪽 넘어가시면 20페이지 찾았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 연습문제 16 찾았어요? 20페이지 연습문제 16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20페이지 연습문제 16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죠? 조건으로 수렴시키라고 했죠. 말은 쉬운데 실제 물리학적으로 구해 넣으려면 연습문제 16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문제 16을 보면 그럼 이런 거 발표하세요. 그렇죠?
야, 이미 끝났어요? 아, 그랬어요. 이런 거 발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보시면 보드시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압력과 밀도로 분자량을 구하래요. 찾았어요? 압력과 밀도로 분자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연습 문제 16 같은 경우는 바로 압력, 밀도, 요거로 분자량 고르라는 문제, 구하라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수식 중에 압력, 밀도, 분자량과 관련된 수식이 있나요? 그렇지. 이거지. 그러면 분자량 M은 P분의 DRT라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보면 압력이 91토로 밀도가 0.232 쭉 데이터 세트가 6개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압력도 있고 밀도도 있으니까 분자량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압력 넣고요. 여기 밀도 넣어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 수식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지. 요거는 이상기체에 대한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다이에틸리서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이상기체겠어요? 실제기체겠어요? 실제기체겠죠. 실제기체. 무슨 말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하면 이 관점으로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실제 기체의 분자량을 어떻게 수렴시키냐면 얘를 압력을 0으로 갈 때로 수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압력을 0으로 보내면 압력이 0이면 압력이 있어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압력이 0이면 밀도도 얼마예요? 0이겠죠. 압력이 없는데 밀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압력을 0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게 뭐 할 가능성이 있죠? 뭔가 어떤 숫자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위에도 분 모두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면 그 비가 어떤 정해진 숫자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값으로 나누면 그게 실제 기체의 뭐가 된다? 실제 기체의 분자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컨셉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연습문제 16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기체 실험 데이터로 어떻게 PV인 NRT를 적용하느냐, 저 조건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교사가 물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래서 거기 막 계산 많죠. 계산 많은 게 저 수렴하는 이 P를 찾아 나가는 어떤 계산 과정이에요. 그때 많은 수학적, 수리적 처리가 필요하다 이거지. 알겠죠? 됐다. 그 다음. 저기 지운다. 지울게요. 줄게요. 두 번째는 현승이 질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원 ATM 100도씨 물 수증기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 100도씨라는 온도의 이름이 뭐죠? 주황아? 방충망 열은 거예요? 비둘기 들어와요. 비둘기 들어와요. 잘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비둘기. 돼야 돼? 그래, 그렇지. 비둘기보다 저기 잘 통하지 않을까? 예준아 뒤에 다쳤죠? 방충망. 그거 방충망 안 닫으면 진짜 비둘기 들어 비둘기 알겠죠? 손은
잡으면 안 돼요. 비둘기 잡기가 쉽지가. 마술로 없애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경우 북을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현상이 없습니다. 왜죠? 왜 저 경우 부글부글 현상이 없어요? 바로 봐. 닫힌 그릇이라서 그래요. 닫힌 그릇. 자, 만약에 액체 내부에서 일부의 H2 리퀴드가 캐비티로 폭발했다고 칩시다. 캐비티가 뭐예요? 캐비티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기포요, 기포.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떤 물의 일부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해서 내부 H2O 가스가 생성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물속인데 똑같은 온도 조건 100도씨 일기압에서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동일 질량의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 부피가 몇 배 커지죠? 1000배 이상 커지죠. 왜? 왜 1000배라는 숫자는 왜 나와요? B값. 자, 보통 기체 분의 액체 B가 어떻게 되냐면 액체일 때 보통 밀도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0.01 리터 퍼 몰이라고 했죠. 뭐 이거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근데 기체일 때 부피는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22.4 리터죠? 보통 뭐 온도 0도씨 근처라면 알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수천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동일 질량의 동일 몰수의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 수천 배 커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만큼 어떻게 될 거냐? 이만큼 상경계가 들썩하겠죠. 밑에서 터지니까요.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영상 같은 거 보면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해요?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 같은 거 해요? 수중 핵폭발 실험 같은 거 하죠. 그래서 핵폭탄을 어디서 터뜨려요? 태평양 한가에서 물속에서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태풍다 터뜨렸을 때 바다에 떠 있는 군함들 어떻게 되나? 그런 거 뭐 실험해요, 미군은. 돈이 졸라이 많으니까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 보면은 물속에서 핵폭탄 터지면 갑자기 어때? 핵폭탄 푹 터지면 영상 같은 거 뭐 바다 물이 갑자기 물룩 하잖아요. 그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소연아,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 덩달아 위쪽은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뭔 일이 벌어지죠? 압축되겠죠? 압축된다는 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압축되고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가 부피가 줄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 기체의 부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를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누르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캐비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온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캐비티가 애시당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기압 100도씨면 안 끓어요. 그럼 언제 끓는 거예요? 열린 그릇에서만 끓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려 있으면 이 1기압이 변해요, 고정돼요? 고정되죠. 그럼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이 안 되겠죠. 소멸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쪽 압력이 일정하면 얘가 유지가 되고, 그럼 아시다시피 이런 기체 방울은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아요? 밀도 작죠. 그럼 밀도 작은 애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죠, 밀도 작은 애는. 그러면 중력이 이쪽으로 향하니까 얘는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위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상경계를 탈출할 때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요? 부글부글하고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는 것은 항상 무슨 그릇에서 관찰해요? 열린 그릇에서 관찰하죠. 그래서 우리가 100도씨로 물을 끓이면 부글부글한 이유가 그거예요. 즉 인간은 일생 동안 닫힌 그릇에서 물을 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닫힌 게면은 외기압이랑 내 진기압이 같아도 안 끓는다면 다시요. 무슨 말이요? 닫힌 게면은 응. 그 안에서의 응. 진기압이랑 응. 그 외기압이랑 같아도 안 끓는 거예요. 네, 같을 때 안 끓는 거죠. 같으니까 안 끓는 거죠. 만약에 온도를 더 증가시켜요. 증가시키면 여기 증기압이 더 커지겠죠. 커지는 만큼 더 크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격벽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격벽을 스탑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격벽이 안 움직이게 꽉 고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1기압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클램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클램프로 막아버리면 제가 옴짝달싹 못하겠죠. 그러면 열을 가해서 생기는 증기압이 이 클램프에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부글부글한 현상이 온도를 200도로 올려도 부글부글 안 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다 됐죠? 자, 그럼 줄게요. 자,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요거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이때 오늘도 이 얘기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조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요 철삼가의 역할이 뭐죠? 철삼가의 역할 에널라이트였죠? 에널라이트. 알겠죠? 이게 이제 에널라이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석 대상이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 넣어주는 주석 이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트런트라고 했죠. 타이트런트. 이 타이트런트를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분석의 수단이라고 했죠. 분석 수단. 그러면 이 분석 수단들은 그 농도가 불명확하겠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겠어요? 정확하게. 저 타이트런트는 그 농도가 명확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놈의 길이를 재고 싶은데 길이를 재려면 자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근데 자의 눈금이 명확해야 되겠어요? 불명확해야 되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농도가 명확한 물질을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학교 교재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여러분 학교 교재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학교 교재 5페이지 찾았어요? 5페이지 찾았어요? 학교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세륨 4가하고 철 2가가 나왔어요. 찾았죠? 찾았어요? 거기 철 2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널라이트라고 돼 있죠? 애널라이트라고 돼 있죠? 세륨 4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탠다드라고 돼 있죠? 알겠죠? 사실은 스탠다드는 여기서 맞는 표현이 아니고요. 타이트런트라고 써야 되겠죠? 타이트런트. 왜냐하면 타이트런트가 스탠다드가 돼야 하니까요. 즉 애널라이트의 상대적인 표현은 타이트런트지 스탠다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왜냐면 남자의 상대적인 건 여자고 여자의 상대적인 건 남자인데 남자 대 뭐 외계인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말이 안 맞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썼는데 남자 대 뭐 금성인 이렇게 쓴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대응되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타이트런트란 말 대신에 스탠다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이따 이건 뭐였음? 이건 뭐였음? 바로 Saturated Calomel Electrode였죠. 기억나죠? Saturated Calomel Electrode. 그리고 뭐 이건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반대쪽 전극은 보통 뭐로? 백금으로 쓴다고 했어요. 백금이 이제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서 백금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똑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는 이런 그래프를 얻었어요. 맞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이따. 자, 여기 파란 글씨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여기 요 X축 데이터가 뭐죠? 자, 이제 뭐냐면 얘가 이제 들어가는 주석의 부피인 거죠. 그렇죠? 주석 부피. 주석 부피가 되는 건데 V는 부피고요. 주석을 이제 뷰렛을 통해서 넣으니까 첨가한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첨가한 이 부피가 얼마예요? 이게 의미가 뭐였어요? VE였죠? VE 무슨 점? 당량점. 당량점.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반당량점 데이터였고요. 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주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였어요? 여기 당량점의 더블링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디 갔어? 여기 데이터 당량점에 반당량점에서의 데이터 누구예요? 반당량점에서의 데이터 누구예요? 반당량점의 데이터 누구의 전? 자, y축은 전이잖아요. 이 반당량점에서 데이터 뭐로 표현됐어요? 보라 넣어주는 주석 이가에 아니야 주석 이가는 뭔 주석 이가야? 철 3가의 표준 전위에서 바로 뭘 뺀 거?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전위를 빼준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 다음 여기는 뭐죠? 여기 요거는 바로 들어가는 주석 이가의 표준 선언 전위에서 SC 전위를 뺀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당량점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당량점에서의 전위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아우 헷갈려. 바로 철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철 전위에다가는 3분의 1 그 다음 주석 전위에다가는 2분의 1을 한 다음 거기서 다시 SC 전위를 뺀 게 요 당량점에서의 전위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때 B가 몇 대 몇? 2대 1. 요 2대 1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출입하는 전자 개수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맞나요? 저 차이는 저렇게 표현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만약 산염기 적정이면 산염기 적정에서도 이런 그래프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그럼 산염기 적정에서는 이렇게 팍 치솟는 걸 뭐라고 불러요? pH 점프라고 하죠. pH 점프. 근데 전위에서는 좀 묘한 표현을 쓰는데 브레이크라는 말을 써요. 브레이크가 뭐예요? 브레이크. 확 깨지고 확 급변하는 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전위가 갑자기 팍 치솟는 이런 현상을 브레이크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저거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재를 보면 11페이지 보실까요?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았나요? 찾았어요? 11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은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이 있다. 주석 이가의 농도를 주석 성과 스탠다드 솔루션 적정 알아낼 수 있다. 오, 똑같은 게 나오죠? 11페이지 찾았어요? 똑같은 게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이 11페이지, 12페이지 나온 예시가 저번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니까 그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 수업했던 거 그대로 알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죠? 좀 알겠죠? 그래. 자, 그 다음 이제 뭘 볼 것이냐? 뭘 해볼 것이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준다잉? 8.
두 번째는 뭘 해볼 것이냐? 이걸 해볼 거예요. Finding the endpoint. Finding의 뜻은 찾기고요. endpoint는 그렇죠. endpoint는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종말점. 종말점은 당량점을 실험적으로 깜짝아. 왜요? 아, 담배 냄새요? 준혁이 담배 안 펴요? 진영아 니 지금 손가락 코에 대고 있잖아. 그 손가락부터 치우고 가는 거 아니야? 예준이요. 예준이 독하다.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종말점이라고 하는 건 당량점을 실험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 결과를 이제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말점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디케이터. 사용. 자, 인디케이터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지시야. 지시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지시약의 반쪽 반응. 여기 있을까? 자, 지시약은 보통 어떻게 쓰나요? IN 이렇게 쓰죠, 그죠? IN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IN이라고 쓰고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산화형 더하기 환원형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전자를 받아들인 게 환원된 거죠. 즉 어떤 지시약이 있는데 걔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됐을 테니까 그 지시약의 환원이 된 형태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쓴 거고요. 거꾸로는 뭐 산화형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옥시다이즈드 환원형은 리듀스트 저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여기죠, 그죠? 그죠? 자, 이때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지시약의 표준 환원 전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요거. 이 네트가 뭘까요? 어? 이 네트가 뭐예요?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산념기 적정에서의 컨셉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 지시약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조금 사용해요, 실험에서. 바로 극소량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극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적정 반응에 저 지시약 반응이 영향을 주면 돼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시약은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아주 조금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네트는 목적의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지시약이 이 전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석과 철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나타나는 요 전위,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주석하고 철 사이에 막 계산해가지고 막 전위 걸려고 했잖아요. 뭐 SC도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잖아요. 그 값이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네트에 의해 이 비율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렇게 표현된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요? 네,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슬프죠? 목적이 산화환원 반응. 나의 목적은 얘하고 얘를 산화환원 반응시키는 적정 반응이 나의 목적이라고요. 여기에 지시약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 극소량의 지시약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극소량 지시약이 들어있고 이 목적의 반응들이 반응 진행이 될 때 그때 이 둘 사이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위로 이 극소량 있는 지시약의 산화 형태와 환원 형태의 비가 결정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다다. 자, 그럼 이때 자, 이제 이 위에 지워도 되겠죠? 네. 위에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
짠.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발색. 발색. 자, 발색이란 말은 색깔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1. 이제 약간 관습적인데요. 관습적 경험적으로. 얘가 짜잔 보이시죠? 10보다 크다. 그 왜 꼭 10이냐? 아,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물리적 컨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강입니다. 대강.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10배 이상이다. 그럼 이쪽이 1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네트가 이게 1보다 크니까 이 제로 인디케이터 빼기 0.05916 n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 제로가 커지겠지. 스바 커지겠지. 맞아? 이게 크니까 커지니까 이 맞나 이거? 아니 부동 맞아요? 작아지는 거야? 크니까 헷갈려. 원래니까 이벤트가 원래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값은 이게 1일 때고 1일 때에 비해서 이게 커지면 이게 더 작아지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게 더 맞나? 아니 뭐야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헷갈려. 수고 맞나? 수고. 맞나? 내가 쓸데는 어떻게 쓴 거야? 헷갈려. reduced form 환원 형태. the color of will be observed when. 그렇지. 커지는 건데 and 그렇지. 작고. 왼쪽이 더 큰 건가? 큰 거야. 내가 반대로 썼나? 벌써 봐. 그러면 이 값이 그렇지. 이게 헷갈려. 스바. 저 값이 더 크구나. 더 크다. 이렇게. 더 크구나. 이렇게 되겠네. 됐죠? 더 크구나.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구 어디 갔어? 지구가. 자, 그다음 이 밑에 줄게요. A. 그러면 두 번째 환원 형태하고요. 산화 형태를 비교했을 때 10배보다 작으면 이때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저런 꼴이 될 겁니다.
10이겠죠. 10보다 작으면. 아니 그러니까 10이 아니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그러니까 클 때는 저거고 작을 때는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될 때. 크고 작고. 됐다. 저렇게 될 때.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둘 중에 누가 더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환원형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바로 reduced 컬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쪽은 누가 더 많아요? 산화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옥시다이즈드 컬러가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해줄게요. 이거 줄게요. 자, 그래가지고는 세 번째,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교재에서는 페로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을 활용하고 있어요. 페로인. 자, 그 페로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올 텐데 바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 3가 양이온인데 이놈이 질소. 그다음 이렇게 질소하고 질소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총 3개가 붙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요 놈이 전자 1개랑 반응을 해서 철 2가가 되는 그런 지시약이 나와 있네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페로인의 경우는 이때 이 지시약의 표준 전위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147로 나와 있어요. 아유, 이게 칸이 모자르냐. 1.147 볼트. 알겠죠? 그러면 그 1.147 볼트를 저기에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1.147 볼트를 저기에 넣으면. 자, 보시다시피 지시약의 그 표준 전위가 1.147이고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 가만 있어봐. 이게 이제로가 가만. 이게 표현을 잘못 썼는데. 다시 잠깐 봐요. 잠깐 봐봐. 자, 우선 요 표현 썼죠. 요 밑에 한번 쓸게요. 밑에 다시 쓸게요. 그럼 위에 지워도 되겠죠? 여기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제로 네트, 이 네트를 이제로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마이너스 0.05916 n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가 로그 쓰고 환원형, 산화형 쓰고 n 한 다음에 로그 이렇게 쓰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환원형
산화형 이렇게 쓰면 요렇게 부등호를 잡았을 때는 요쪽이 예를 들어서 요쪽이 10분의 1이 되면 요 전위보다 이쪽 값이 더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보시다시피 요만큼을 10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이제로의 이게 뭐냐면 이제로 됐다. 인디케이터의 환원 전위에 비해서 지금 전체 전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각각 얼마라고요? 페로인의 경우는 여기가 1.147V고요. 여기가 1.147V고 그 다음 n이 지금 얼마냐면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가 지금 1이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147 놓고 1 놓고 요 비율을 10분의 1 1.147 놓고 1 놓고 요 비율을 10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뭐로 나오느냐? 바로 1.088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놓고 1 넣고 10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1.206 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088일 때는 색깔이 산화 형태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환원 형태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바로 리듀스트 색깔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 다음에 1.206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겠어요? 산화 형태 컬러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이때 페로인 같은 경우는 산화 형태의 색깔이 옅은 블루 색깔이 나타나고요. 환원 형태의 색깔이 레드 형태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페로인을 넣고 실험을 해주면 전위가 1.088, 1.206 요 사이에서 변할 텐데 이겼어. 데이터가 0.6에서 1.1.2 아니 변할 텐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전위 실험을 하면 보시다시피 얘를 가지고 전위 실험을 하면 외부 뭐냐면 실험으로 결정되는 외부 전위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페로인을 사용할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점점 나중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때 요 중간쯤에 당량점이 나타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중간쯤에 당량점이 나타나도록 반응물과 생성물을 골라주면 이런 지시학을 활용해서 중화적정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알겠죠? 네,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로인 얘기가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오는데 산연기 적정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무슨 말 쓰세요. 네. 아까 맨 처음에 공표한 거 그거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뭐라고요? 아까 저거 다 지우신 거 있잖아요. 아, 거기에 뭐 부호 하나가 달라졌나 있을 거예요, 아마. 부등호 같은데. 네, 부등호가 반대였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재조정을 하세요. 의미는 이거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쓰고 싶었는데 이걸 쓰다가 따로따로 쓰면서 뭐 어떻게 됐을 건데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이야. 자, 그 다음 3번. 3번 맞아요? 자, 3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3번은 이 뭐냐면 이제 지시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에요. 바로 전이 브레이크가 크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전이 브레이크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로 에널라이트 빼기 이제로 타이트런트의 크기, 이게 0.2V 이상이면 적정 실험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요 에널라이트의 표준전이하고요, 타이트런트의 표준전이가 0.4를 넘어가면 매우 효율적으로 적정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 사이의 표준 전이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써놓은 예를 들어 철3가의 표준 전이와 주석 2가의 표준 전이의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즉, 요 두 개의 차이가 이게 바로 브레이크의 크기가 되는데 요 둘의 차이가 그래프상에서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좁을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두루뭉실해지겠죠. 그러면 이 폭이 클수록 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뚝 떨어질수록 뭐를 확인하기 좋다? 당량점을 확인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에널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보다 타이트런트의 표준 전이가 적어도 0.2V 이상인 것을 골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산염기 적정을 할 때 강산 강염기로 하면 적정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 다음 강산 약염기는요? 할만하죠. 약산 강염기도요. 할만하죠. 근데 약산 약염기는요? 약산 약염기로 하면은 pH 점프가 두루뭉실해져서 실험적으로 애매해지죠. 그러면 이 중화적정 실험 문제에서 뭘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낼 수도 있냐면 철에 표준하는 전위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죠? 다 썼죠? 자, 지운다. 지울게요. 다 썼죠? 지운다. 이거 지울게요. 이야.
퀴즈 다음 반응에 대한 타이트런트로 더 좋은 것은 해가지고 그 반응이 뭐가 있냐면 철 3가가 철 2가가 되는 게 있는데 그 값이 얼마냐? 0.74V. 저번 시간에 철 3가가 철 2가로 되는데 0.74V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자 고르는 거예요. 선택. 예를 들면 주석 삭가가 전자를 받아 주석 이가가 될 때 이때 전이가 얼마냐면 얼마로 돼 있죠? 주보 시간? 0.14V였고요. 그 다음 주석 이가가 주석 0이 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는 얼마냐? 얼마냐? 나와라. 데이터를 찾아야지. 여기 있다. 주석이가 주석이가 안 나오잖아. 0.14 0.89 다른 걸 씁시다. 다른 걸. 잠깐만요.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걸 쓸게요. O2 마이너스 2H 플러스 H2O2 해서 이때 표준 전위가 0.89야. 89. 그러면 이 경우 이 녀석을 적정 반응을 하고 싶어. 적정 반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둘 중에 이게 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요 둘의 차이는 0.6V 정도 되죠. 근데 요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0.15 정도 되죠. 그러면 산화환원 적정을 할 때 타이트라이트하고 에널라이트가 얼마 이상은 돼야? 0.2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0.2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0.1 외울 필요는 없고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더 큰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문제에서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보자.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